녹화 안 했네. 안 했지만 이미 녹화 버전 있어요. 보시고. 자,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작성 방법 설명 좀 할게요. 잘 보셔야 돼요. 꽤 어려워요. 작성 방법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입력하는 곳이 많아요. 보시면 아시겠 제일 빡센 애가 얘예요. 얘. 입력하는 곳 되게 많죠. 보시면 자,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네모 1번이 대손금 조정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고 우리가 명확하게 채권 못 받은 거 있죠. 그건 네모 1번에 넣으시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네모 3번 일단 여기 대손금 조정이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일단 네모 여기 보시면 네모 2번 여기 채권 잔액 있잖아요. 요 채권 잔액이 정확하게는 뭘 하는 거냐면 자, 요거 이해하시고 입력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 있는 21번의 금액은 얘가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물론 컴퓨터가 알아서 넣어요, 여러분들. 이거 근데 여기에서 이 네모 2번에서 뭐 구하는지 여러분들 설명드리려고. 자, 근데 보세요, 화면. 근데 여기에 설정률이라 설정률. 우리가 아까 단기 말 세법상 채권의 1%하고 실적률 둘 중에 큰 것을 우리가 설정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실적률은 대손 실적률 얘기해요. 그럼 여기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세법상 단기말 채권 잔액 의미하는 거잖아, 여러분들. 단기말 세법상 채권 잔액에다가 설정률 곱하면 요 한도가 대손 충당금 설정 한도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아까 했던 공식이 이해가 되셔야 이제 여기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요 21번은 세법상 단기말 채권 잔액을 구하는 메뉴가 되는 거예요. 요 네모 2번이에요. 네모 2번이. 그죠? 네모 2번이 단기말 세법상 채권 잔액 구하는 메뉴예요. 자, 그래서 네모 2번이 단기말 세법상 채권 잔액 채권 잔액을 구하는 메뉴고 네모 3번은 우리가 대손 충당금과 관련된 세무 조정을 구하는 곳입니다. 알죠? 특히 네모 2번 조심하세요. 네모 2번이 어렵습니다. 좀 약간.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뭘 구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자료를 해석해서 집어넣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보면은 자, 그럼 하나씩 해보죠. 첫 번째. 이거 뭐야? 자, 첫 번째요. 자, 네모 1번 대손금 조정. 자, 여기 해석 잘 하셔야 돼 뭐냐면 자, 대손금이라는 건 회사가 채권 깐 거죠. 못 받았을 때. 맞죠? 그게 몇 월 며칠자로 회사가 대손 처리했냐를 넣으시는 거예요. 맞죠? 문제에서는 줄 거예요. 회사가 언제로 대손 처리했는지. 물론 보충법에 따라서. 그죠? 자, 그리고 여기 화면 보시면 그럼 회사가 여러분들 대손 처리하면 항상 대손 처리하면 뭘 까죠? 채권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채권을 깠는지 23번에서 F2번 누르시는 거예요. 23번에서 F2번으로 회사가 깐 채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F2번 안 누르면 지읒되는 경우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컴퓨터가 여러분들 창 띄우니까 24번하고 25번은 컴퓨터가 창 띄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죠? 회사가 깐 채권이 매출 채권인지 이런 것도 입력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고. 자, 그 다음에 26번 금액은 회사가 채권 깐 금액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여기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는 회사가 채권을 깔 때 보충법으로 해서 까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회사 우리 보충법에 따르면 대손충당금하고 먼저 상계하죠. 채권 깔 때. 먼저 상계하고 그러고도 대손충당금 잔액이 부족하면 단기에 대손상각비나 기타의 대손상각비 처리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거는 보충법에 따라서 회사가 처리한 걸 세법에서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를 거는 메뉴예요. 자, 무슨 말인지 해보죠. 뭐냐면 여기. 자, 장부에서 대손충당금하고 채권을 상계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28번, 29번, 그 다음에 31번, 32번 보시면 시인, 부인, 시인, 부인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럼 시인은 뭔 뜻이었어? 우리 여태까지 시인. 인정, 그렇죠? 부인, 인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말 그대로. 회사가 대손충당금하고 상계를 했는데 세법이 인정하면 28번에. 회사가 대손상각비나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했는데 세법이 인정하면 31번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번하고 32번은 회사가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했는데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29번에. 알죠? 그 다음에 단기에 회사가 대손충당금이 부족해가지고 대손상각비나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한 금액 중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건 32번 부인에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알죠? 그럼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걸어요. 왜냐면 부인에게 넣었기 때문에. 넣으면 이거는 회사가 대손 처리한 거죠. 그럼 대손 처리했는데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부인 쪽에 들어가면. 인정하지 않으니까 송금 불산입 되겠죠, 여러분. 송금 불산입. 맞죠? 그 송금 불산입, 그 다음에 유보가 되겠죠, 유보. 맞죠? 항상 우리가 대손금하고 채권은 같이 움직이니까 이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세무종 잡아줍니다. 맞죠?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단기 중에 대손금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손금 조정하는 거니까 요 유보는 채권의 유보이기도 하죠. 채권의 유보. 동의됐어요. 채권의 유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얘는 채권의 유보고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주의하실 게 뭐냐? 아까 그 소멸시효 완성 있죠? 회사가 대손 처리를 안 했대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그럼 여기다가 넣을 수 없어요. 왜요? 얘 때문에 그래요. 장부에서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했냐? 아니면 단기에 손비 계상을 했냐에 따라서 세법이 인정하냐 부인하냐 입력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회사가 대손 처리하지 않으면 여기다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알죠? 조심하실 게 회사가 대손 처리를 안 했으면 여기 못 넣어요. 그렇죠? 못 넣는데 우리가 소멸시 완성되면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컴퓨터가 안 걸어줄 거란 말이에요. 바로 여기 조정등 눌러가지고 바로 송금산입 유보해야 돼요. 마이너스 유보. 조심하시고,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모 2번입니다. 이게 세법상 단기말 채권 잔액 구하는 메뉴다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쓸까요? 일단 여러분들. 세법상 단기말 채권을 구하는 메뉴입니다. 오케이? 예. 그럼 해석하면 그럼 당연히 우리가 세법상 단기말 채권 구하려면 장부상 단기말 채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17번이 채권 잔액의 장부가액이다라고 돼. 채권 잔액의 장부가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장부상 단기말 채권 얘기하는 거예요. 장부상 단기말 채권. 되세요? 근데 이건 문제에서 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저기 화면 보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불러오기 하면 알아서 잘 불러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그래서 여기 장부상 단기말 채권 잔해. 그 다음에 이제 요 18번 해석하는 게 급선무예요. 18번. 여기 18번 잘 보셔야 돼요. 18번. 18번이 중요해요. 자, 해석해 보면은 18번. 자, 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 누계라고 돼 있죠. 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 그럼 여러분들 요거 해석해 주실래요? 대손금 부인. 우리 대손금이 비용이죠. 비용을 부인한다라는 뜻이 어떻게 세무조하는 거예요? 대손금 부인. 송금불산입이죠. 비용 부인이니까 송금불산입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해석하면 일단 송금불산입이에요. 동의되세요? 그다음 우리 항상 대손금하고 같이 나오는 게 뭐죠? 여기 이쪽은 대손금하고 항상 같이 같이 움직이는 거. 채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채권은 자산이죠. 그럼 자산인데 가산 조정이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소득처분. 채권인데 가산 조정이면 유보죠, 유보. 그래서 얘를 종합하면 송금불산입, 우리가 송금불산입 뭐 입력하는 거냐면 요 메뉴 자체는 송금불산입 채권에 유보 입력하는 메뉴예요. 해석을 하면 18번. 근데 그게 단기말인 거죠. 단기말 세법상 단기말 송금불산입 채권 유보 해석하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 메뉴는 단기말 채권에 유보 입력하는 메뉴예요. 단기말 채권에 유보 입력하는 메뉴. 됐죠? 근데 우리가 꼭 유보만 일단 그 설명 좀 이따 하고. 그럼 아까 했었지만 우리 단기말은 과거 더하기 단기 중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단기말은 과거 더하기 단기 중이죠. 맞죠? 그러면 이제 단기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예. 그러면 이 과거는 전기에 넣는 거고, 과거는. 그 다음에 단기 중은 요 단기에 넣는 거예요. 채권의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를요. 알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채권의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진짜 조심하셔야 돼. 꼭 찾으셔야 돼. 꼭 반드시.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얘는 이름 자체가 그냥 유보잖아, 유보. 마이너스 유보가 아니죠. 그럼 마이너스 유보도 우리가 채권이 적은 거잖아요, 세법이요. 그럼 마이너스 유보는 어떻게 입력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미 여기에요. 제목 자체가 플러스 유보 자리니까 이름이 일치하면 우리 항상 부호 그대로고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때는 마이너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이 그거 뭐냐면 여기 있죠? 우리가 채권에 마이너스 유보면 전기와 단기분은 마이너스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 자체가 플러스 유보 자리니까 마이너스 유보면 마이너스 이렇게 넣으셔야 된다라는 걸. 그걸 전기분하고 단기분. 그렇죠? 플러스 유보는 어차피 우리가 플러스 유보니까 여기다가 그냥 부호 마이너스 안 하시면 된다라는 뜻이고. 이걸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알죠? 여기 조심. 그 다음에 여기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은 아까 했던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이 뭐 할인원, 배서음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아니, 특수관계자에 대한 뭐 채권, 업무보강 가지금 있었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세법상 단기말 채권을 구해요. 됐죠?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21번 걸 여기 가지고 올 거예요. 세법상 단기말 채권을. 가지고 오고 여기 설정률은 1%하고 계산한 실적률인데 시험에서 실적률 주면 계산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실적률을 안 준다라고 하면 이게 전기말 채권 중에서 올해 중에 못 받은 경험치 쌓인 거 있잖아요. 그거 응용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요거를 맞추시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적률은 여러분들이 안 주면 그냥 부분점수 맞는데 의의를 두실 수밖에, 또 무책임한 말이지만 구하기가 진짜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요 한도액이 대손 충당금 설정 한도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죠, 여러분들. 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자, 장부상 대손 충당금 기초가 100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손이 확정이 40 됐고, 회수가 10원 됐고, 기말이 120원, 설정이 50원. 보충법이잖아요, 여러분들. 예. 왜냐하면 장부상 대손 충당금 입력하는 메뉴도 꽤 있어요. 그래서 입력하는 방법도 설명할게요. 자, 암기하시는데, 자, 여기 보이시죠?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이다라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말 그대로 장부상 대손 충당금 기초잔액이니까 이거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실 거고, 요거는. 자, 그 다음에 회수는 우리가 기중에 충당금 환입, 우리 환입이 아까 수익 잡는 거였죠. 그럼 기중에 우리가 수익 잡는 건 회수였었잖아요. 회수. 맞죠? 그래서 기중에 충당금 환입액은 회수인데 우리 시험에 회수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 대손의 확정은 요 대손금 조정에서 이미 하죠. 확정 처리한 거는.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얘입니다.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 3번의 한도가 세법상 대손 충당금 설정 한도라고 했죠, 여기가. 한도가 세법상 대손 충당금 설정 한도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세법상 대손 충당금 설정 한도가 기말의 대손 예상이 전체였죠. 그럼 얘랑 비교해야 될 회사 계상이 있죠. 회사 계상에 요 회사 계상액의 회사 계상액이 뭐였어요? 세법상 대손 충당금 설정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의 단기 비용 계상액은 기말 잔액이지 설정액이 아니었죠. 보충법에 따른 설정이 아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6번이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장부상 대손 충당금 T계정의 기말 잔액이 맞죠? T계정의 기말 잔액이니까 120원이 돼야 돼요. 6번은 지금 사례로 따지면 지금 사례로 따지면 120원이 들어오는 게 맞아. 기말 잔액 120원이니까 맞죠? 동의되시겠어요? 근데 요거를 좀 입력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일단 6번이 무조건 120원 돼야 되는 건 맞아요. 알죠? 자, 해볼게요,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뭐냐면 여기 단기 계상액이 있죠. 단기 계상액은 보충법에 따른 회사의 비용 계상이 넣어요. 보충법에 따른 회사의 비용 계상액. 그럼 보충법에 따른 비용 계상액은 설정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방금 사례에서 여기선 50원 넣는 거예요. 하지만 6번이 120원인 건 변함이 없어요. 알죠? 근데 입력하는 방식이 이렇게 하래. 이렇게. 그럼 여기 우리가 단기 계상액에 50원, 요 사례에서는 단기 계상액에 50원 넣었는데, 근데 우리가 대손충당금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금액은 기말잔액이잖아요. 그럼 여기 보충액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120하고 50의 차이 해주면 되겠지. 그죠? 잘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여기다 할게요. 여기에 그러니까 단기에 우리가 설정 전 잔액에다가 설정액을 더하면 기말 잔액이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요 기말 잔액하고 요 50하고 120의 차이를 보충해 주시면 돼요. 알죠? 그 얘기 이거예요. 그 얘기 이렇게 하시면 어차피 50 더하기 70 해서 120 만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요건 암기 사항이고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에 있는 7번 한도 초과액 있죠? 요 7번 한도 초과액은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컴퓨터가 알아서 구해요, 지가.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잘만 입력하시면 틀릴 일은 없어요. 그죠? 물론 3번하고 6번을 비교하겠죠. 그렇죠? 3번은 세법상 한도, 6번은 회사의 대손 충당금 설정액, 총액법에 따른 거. 자, 이제 문제는 요 10번이에요, 10번. 10번인데, 자, 10번은 미리 할게요. 자, 10번은 뭘 의미하냐면은요, 10번. 자, 10번 잘 외워주셔야 돼요. 야이씨. 이게 지치냐. 이거 힘들어. 죄송해요. 좀만요. 이게 지치냐. 내 다리야. 뭐냐면, 여기가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넣는 곳이에요. 미리 말씀드리면.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하긴 할게요. 한번 사례로. 이해하셨으면 바로 암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 보면은요. 예를 들어 보면 자, 예를 들어 보면은요. 자, 보세요. 그럼 여기 우리가 아까 여기 사례에서 얘가 여기 100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는 뭐를 또 의미하냐면 전기 말의 대손 예상액이죠? 기초니까. 맞죠? 전기 말의 대손 예상액이에요. 동의되세요? 그죠? 그러면 전기 말의 장부에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전기 말에. 어디다가 해야지? 잠깐만, 어디다가 해야 되나? 칸이. 그냥 여기다 할게요. 자, 전기 말에 장부에서는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니에요? 총액법이에요, 총액법. 총액법에 따르면 대손 충당금 100. 그 다음에 여기에 비용 100. 요렇게 했겠죠. 전년도에 총액법으로 따지면. 근데 여기 10번에 충당금 부인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부인은 세법이 많다, 적다? 부인. 적다. 부인 항상 적어요. 그렇죠? 야, 너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이건데, 여러분들. 많으면 이상하지.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법사항은 만약에 이 부인이 20원이라고 가정해 20원이라고 가정하면 세법상 대손 충당금 80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80이 세법상 이 80이 뭐냐면 전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 한도가 되겠죠. 한도잖아, 한도. 추정되는 비용이니까. 이해되세요? 만약에 20원이 충당금 부인이다라고 가정하면 되셨어요? 요거? 그러면 요거를 해석하면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초가 20인 거잖아요. 세무조 따지면. 송금, 불산입, 전기, 대충, (20이고) 얘는 유보죠, 유보. 그죠? 전기의 대손 충당금 한도초가 20유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해석하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전기 대손 충당 한도초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요 감소가 뭐예요? 감소?
추인이죠. 추인. 왜 추인이에요, 여러분들? 총액법은 어떻게 하면 이 사례로 따지면 요 사례로 따지면 요 사례로 따지면 요 사례로 따지면 당기 초에 무조건 총액법은 환입하잖아요. 환입하면 장부는 대손충당금 100을 다 환입하겠죠. 수익 100. 대세법은 80만 원 환입하겠죠. 이렇게 맞죠?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 입금 불산입이잖아요. 입금 불산입. 대충 과다환입액. 과다환입 20 마이너스 유보일 거예요. 마이너스 유보일 거예요. 대손충당금 과다환입액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추인이잖아. 대손충당금 차이가 났던 게 기초에 바로 둘 다 0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10번에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가 넣잖아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1월 1일 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환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에 넣어야 인지를 해요. 컴퓨터 인지하는 거 우리가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다가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에 유보가 얼마 있다라고 넣잖아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추인해야 된다는 사실 지가 판단해요. 근데 여기다 안 넣으면 그거 판단을 못 해요, 컴퓨터가. 그렇죠?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여러분들 외워주세요. 자, 여기다가 지금 충당금 부인 누구에게 300만 원 넣었죠? 됐죠? 넣으면 이렇게 조정 등록을 누르면 여기에 대손충당금 과다환입액이라고 잡혀요. 알아서. 알죠? 잡히는데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으면 컴퓨터가 안 잡아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안 잡습니다. 알죠? 그러니까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가 입력하는 곳이다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되는 거지 환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왜 안 외우셔도 돼요. 알죠? 컴퓨터 띄우니까.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의미 없고요. 네, 이렇게 해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력하는 게 꽤 어렵습니다. 입력하는 게 보시면. 그래서 여기는 문제도 워낙 많으니까요. 많이 풀어보시면 이제 입력하는 곳은 외워져요.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 15분 쉴게요. 오늘 15분 쉰 적이 없죠.